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도 KB부동산 주간 버드자료 2021년 10월 11일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KB부동산에서 배포한 이 자료가 좀 밑줄이 거 있었는데요. 양해 미리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바랍니다. 이번 달 타이틀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입니다. 보시면은 0.7에서 0.55, 0.4 계속해서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상승세의 그 추세가 점점 좀 꺾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서울 매매 가격 소폭의 상승세 유지, 매수자 관심도 줄어드는 추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좀 더 내려가 주시면 진짜로 확실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 대전, 제천, 서귀포, 광주, 충북 전국 순입니다. 인천이 다시 1등을 했네요. 인천 1등 자리 결코 쉽게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세인 듯 합니다. 잠깐 놓치면 다시 1등, 잠깐 놓치면 다시 1등. 인천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서울 서권 했을 때 인천은 약간 좀 거기에 벗어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 서울 구별로 볼 때 중랑, 구로, 강남, 송파, 관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랑구가 1등을 한 기억은 제 기억엔 없었는데요. 1등을 이렇게 차지를 했네요. 구로, 강남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다른 곳에 그 상승률이 좀 적어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경기도를 보면 안산, 상록구, 오산, 평택, 의정부, 군포입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안성 사라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부 다 1% 이상인 곳들이 두 군데 있었는데 이번 주엔 한 군데, 그것도 안산, 상록구,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안산, 상록구가 이번 주에 당당히 1등을 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전세를 보면 전세 같은 경우도 좀 추세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살짝 완만하게 상승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 인천, 대전, 충북, 제주, 서귀포, 경기 순입니다. 그래서 매매랑 같이 전세도 마찬가지로 인천이 1등을 둘 다 하고 있다는 것. 대전하고 둘이서 아주 사이좋게 보실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쵸. 인천, 대전 사이좋게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가면 서울로 보면 구로, 중랑, 서대문, 도봉, 송파입니다. 서대문만 매매 없었고 다 매매 있었던 애들이 그대로 전세에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매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전세 경기를 보면 안산, 상록구가 둘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다음에 김포, 오산, 평택, 시흥입니다. 그러면 안산, 상록구와 오산이 둘 다 좀 눈여겨볼 것이다. 특히 안산, 상록구는 갑자기 미쳤냐라고 생각을 할 만큼 갑자기 이렇게 되었네요. 그다음에 매수 지수 보면 광주가 여전히 부동의 1위. 그다음에 인천이 지난주에 치고 올라가다 이번 주에 좀 떨어졌다. 그다음에 서울, 부산, 울산이 대전을 이겨버렸네요. 대전은 서서히 내려오더니 그다음에 대구 이런 순으로 현재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서울 중랑구 대출 원활하잖아. 고객문의 감소, 향후 재건축 예측되는 구축, 저축 아파트, 6억 이하 소형 아파트를 간간히 거래, 경전철, 면목선, GTS B노선 2020년 착공 예정, SH공사 본사의 신내동 이전 계획, 도심 공공주택 사업 추진 등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에도 매도 효과는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럼 중랑구 이렇게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강남구 높은 호가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귀하다 보니 이전에는 거래가 간간히 이뤄졌으나 10월 들어 추경 매수가 주춤하여 높은 가격대의 매물은 거래가 정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아닌 개포, 논현, 도곡동 등은 투자 수요가 있어 매도가에 1, 2건 거래가 나오다 보니 평양대나 인근 단지도 동반 상승, 재건축 단지들은 매도 우위 분위기가 여전하다. 그래서 강남구라는 쪽은 토지 거래 허가가 아닌 곳들은 아무래도 실수요를 꼭 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갭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입니다. 안산 상록구, 안산 상록구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기점으로 인근 지역 가격 급등 매물 거둬들이고 호가 크게 오르고 지대 신호선, 신안산선, 수입문당선, 교통호재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신호선은 아니지만요 있다. 그런 다음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카카오 데이터센터, 그렇죠. 여기 유치했죠. 다양한 사업 추진, 3기 신도시 포함 지역인 건강동 단지들이 특히 강세다. 네, 이런 호재가 드디어 영향을 발휘하겠다 이 뜻이겠네요. 그다음에 인천 연수구 제2경인선, 월판선의 교통호재,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예정, 매도가 급등, 거래량 감소, 월급 판교선, 수인선, 인천호선 트리플 역세 거주가 있는 원인 지역 인근 연수동, 동춘동 일대 단지들 매매가 꾸준히 오르겠다. 국제 업무지구에 위치한 대장주, 송도, 더샵, 버스트월드가 금주 상승을 견인했다. 네. 인천 연수구는 뭐 거의 뭐 격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대전 동구, 대전 역세권 지구와 연축 지구 등의 혁신 신도시 입지로 선정, 소유자 관심 높은 매매가 꾸준히 상승, 대전 용전 근린공원 1, 20일 이 800이었을 때 그냥 상반기 분양 예정, 신동하던 인근 단지들 기대감에 가격 올라 거래되고 있다. 지방 계룡, 계룡이 간만에 나오네요. 세종시와 가깝고 자연광 뛰어남, 수요들의 매수 문이 많고 서대정권 교통말 확충, 계룡시 접근성부가 외부 수요도 증가, 대실지구 임접해 수요가 예상되는 금암동, 신성미수지음과 엄사면 일대 공시가 1억 미만 단지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계룡이 또 간만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전세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볼까요? 네. 서울 구로구, 가산 디지털 단지, 여의도 업무지 가까워 수요층 두터운 지역으로 역세권 단지들 중심으로 꾸준한 가격 상승, 다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나오기 때문에 빠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중랑구, 계획갱시청권 사용, 신규 매물, 전세 많지 않아 거래 거의 없다. 가격은 오르는 현상 계속. 이번 주는 망우역 인근 단지 전세 소폭 상승. 그 다음에 경기 김포입니다. 서울 주변 지역 전세 물량 부정 가격 상승이나 유입되는 수요 꾸준, 전세가 오르고 있다. 검단 신도시, 김포 신도시 사이에 위치하여 향후 반절 가능성이 기대되는 감정동, 풍무동 일대 단지들의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인천 남동구입니다. GTS, 비노선, 제2경인, 월판, 아까 뭐 똑같죠. 연속에 나온 얘기랑 9월달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 개별 사업 영향 매매가 상승, 전세가도 큰 폭 올라 거래되고 있다. 간석동 일대는 1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으로 인천광역시청, 교육청, 공원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소형 위주로 찾는 고객이 꾸준한데 물건이기에 전세가 강세다. 네, 남동구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광주 동구 계약갱신청권 사용, 재계약 비율, 신규 전세물 가격 올라, 매물 품기, 장기력 지속, 전세 상승, 조선대학교 대학병원 인근 실수들 선호가 높은 학동 단지들이 강세다. 학동, 강남구 학동 말고요. 네, 광주 동구 학동입니다. 청주 상당구 공급 물량 부족, 전세 가격 상승, 투자 수요 늘면서 매매 가격 오르자 기존 임차 물건들을 매매로 전환해 내놓고 있다. 계약갱신청권 행사로 재계약 많아지며 전세 물량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 매주 나오는 곳들이 나오는데 다만 보시면 매매에 비해서는 전세에 대한 설명은 좀 짧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주를 보면 계룡 1등이었네요. 네, 계룡 안산상록구, 인천 연수구, 오산 평택, 인천 미추홀구, 청주 서원구, 상당구, 충주, 인천 계양구 이렇게 보면 이쪽 이 충북 쪽에 무려 3개나 이렇게 포함이 됐네요. 네, 그리고 오산 평택까지 하면은 약간 그쪽이 뭐 거기서는 뭐 지리적으로는 경기도 충북을 할 수 있지만 비슷비슷하다. 그런 좀 특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한번 볼까요? 네, 전세는 청주 상당구, 안산 상록구, 계룡, 광주 동구, 인천 남동구, 강릉, 인천 미추홀구, 마산 합포구, 인천 중구,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보던 곳들이 좀 전세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강릉만 유일하게 최근에 보이지 않던 놈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차트에 등장을 했다. 그래서 강릉이 어쨌든 전세 이렇게 오르면은 다시 또 그 매매를 좀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도 뭐 틀리진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볼까요? 2019년 1월 14일을 100으로 했을 때 보시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128입니다. 서울이 133인데요. 133보다 광진구 129, 노원구 150.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북만 놓고 본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노원구가 제일 많이 좀 올랐고요. 그런 다음에 제일 안 오른 게 광진구, 네, 성동구, 네, 아니구나,
용산구가 제일, 여기 또 있네요. 찾으면 계속 나오네. 중구가 가장 오르진 않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볼 때는 이제 중구가 좀 그만큼 많이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강남으로 볼까요? 강남은 13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쭉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오른 게 140. 네, 140은 구로구가 가장 많이 오르네요. 2019년 대비. 그다음에 가장 안 오른 것은 강동구. 네, 강동구가 124.3으로 가장 중구보다 더 안 올랐네요. 강동구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그동안 오른 거를 볼 때는 이제 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와 그 이전이 있을 텐데요. 그 이전에 오른 애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 많이 올랐고 2019년에는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 많이 오른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그 이전엔 좀 오르지 않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순환하면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113이 이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게 자, 이렇게 보면 136까지도 나오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오른 136인 수영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가장 오르지 않은 것은 가장 옆에 있었던 중구가 가장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의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는 그 정말 눈곱만큼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구는. 그리고 수영구가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3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는 121입니다. 자, 그러면은 121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130인 달소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가장 안 오른 애가 113인 달성군. 얘네들이 붙어있네요. 달성구와 달성군이 서로 가장 오르고 가장 안 오른 두 개를 같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은 138. 네, 138이는 우리 아까 서울과 비슷한 좀 더 133이었으니까 좀 더 올랐죠. 그 중에서도 또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 139.4인 서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청라가 있는 이쪽이겠죠. 그다음에 가장 여기 있군요. 연수가 그렇죠. 연수가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네, 그다음에 가장 안 오른 애는 중구가 가장 덜 올랐다라고. 중구와 동구는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광주를 볼까요? 광주 같은 113. 그러니까 113이니까 상대로 확실히 안 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른 곳이 광산구,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오른 것이 동구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광주는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네요. 대전 같은 경우는 140,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19년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150인 서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르지 않은 것은 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구가 150.4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서울이 150을 넘은 곳이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차이가 노원구가 이렇게 올랐었죠. 154였나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울산입니다. 울산은 117입니다. 117이면은 128인 남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런 다음에 107인 동구가 가장 적게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2019년 대비 어느 지역이 올랐고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143. 확실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 아까 대전이 144였으니까요. 거의 삐까삐까하네요. 그 다음에 보면 수원이 157. 와, 100m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영통구가 164.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성남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130, 140으로 결코 안 오른 건 아닌데도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고양도 147. 그래서 158인 덕양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을 보면은 14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오른 게 거의 150은 돼야 많이 올랐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140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 오른 것이 평택이 좀 확실히 좀 덜 올랐는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안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도 조용하고 소식은 없는데 이렇게 오른 게 꽤 많이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럼 좀 더 지켜보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은 이천. 이천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고요. 양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천이 최근 들어서 올랐었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강원입니다. 강원은 108.
네, 120인 강릉이 확실히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북입니다. 충북은 113인데요. 청주하고 거의 비슷하고, 가장 많이 오른 게 113인 청주에서도, 네, 서원구, 흥덕구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충남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이 114인데요. 이 중에서 119인 공주가, 의외로 천안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계룡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계룡은 참 미스테리하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네, 들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천안이라든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2019년 대비로는, 네, 알 수 있는 거, 오히려 천안을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 전북입니다. 네. 배고 정말 안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가장 많이 오른 게 군산, 네. 이 전주의 규제로 인해서 군산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네요. 전남 같은 경우도 오히려 목포는 마이너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여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경북입니다. 경북은 포항이 116, 네, 경북이 109인데 포항이 116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경산이 101로 가장 적게, 네, 올랐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를 볼 때 108인데요. 이 중에서도 117인 성산구, 마산, 성산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적게 오른 곳은, 네, 통영이 가장 적게 올랐다. 제주는 현재 그동안 좀 조용하다가 최근 들어서 쭉쭉 오르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